아, 나 추워, 나 추워. 알아서 할게. 신경 쓰지 마라. 너 더우는데. 자, 배운 내용이요, 배운 내용. 엄청 쉬워. 자, 봐봐. 알았어, 조용히 해봐. 봐봐봐. 되게 쉬운 게 뭐냐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A, B, C, D라고 했다. 이름 모르는 사람 없지? 이런 건 쉬워. 그래서 안 나와, 잘 안 나와. 잘 안 나온다고. 자, 그래서 여기는 만약에 나올 가능성을 한다면 30%? 그러니까는 쉬운 내용만 나와요, 쉬운 내용만. 시끄러워. 어제 5반한테서 요렇게 적었거든? 그랬더니 굉장히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빼서 적을게요. 자, 그래서 옆에 마침 공간이 엄청나게 커. 일부러 적으라고 빼놨나봐. 옆에 공간이 되게 크잖아. 그래서 지각. 지각, 멘틀, 외행, 내행 나오면 막 피파, 에스파 나오고 해서 당연히 액체니, 고체니 이런 거 나오지 않냐?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그러면 우선 다 적고 지각, 멘틀, 외핵, 내핵. 그러면 고체인지 액체인지 이런 걸 좀 적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것 중에 지구자기장 하면서 외핵이 돌기 때문에 지구자기장이 형성된다 이런 거 배우지 않았니? 그런 거 다시 또 배우는 거예요. 자, 지각은 전체 부피에서 가장 바깥쪽에 차지하면서 여기 보면은 멘틀과 지각 따지면 매우 부피로는 적지만 우리가 여기 위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알다시피 고체예요. 그리고 우리가 멘틀은 고체이긴 고체인데 뭐라고 배웠냐면 유동성 고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지각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판들이 움직일 수 있다 하면서 대륙 이동설 이런 것도 중학교 때 살짝 배웠었어요. 자, 그러면 판기야 이런 것도 배우고,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기억할 거 뭐냐면 유동성 고체라고 했을 때 그 유동성이 어느 정도냐면은요, 이거 단어 들어봤나? 용융점. 그거야. 그래서 우리 왜 뭐 철기구 만들 때 철도 특정 온도 이상까지 계속 가열해주면 철도 녹잖아. 그러면 이런 마그마 같은 상태, 이런 게 용융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물질들이 대류를 일으켜요. 그래서 멘틀이 대류 활동을 한다 해서 멘틀 대류라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었어. 그래서 이 위에 떠다니고 있는 지각들이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깔끔하게 적어지네. 그리고 당연히 얘네들은요, 성분도 나와요. 지각과 멘틀은 우리가 이미 배웠는데 산소와 규소로 이루어진 규산형 강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멘틀은 또 배웠던 게 뭐냐면 멘틀이 부피가 가장 크죠. 그래서 80%.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지각해서 조금 시험에 나올 만한 게 뒤에 지진 하면서 지각 변동하면서 배우거든요. 화산, 뭐 지진 이런 거 배웠는데 거기에서 조금 연관돼서 나올 만한 게 뭐냐면 지각 중에서는 해양 지각과 대륙 지각이 있는데 요거의 차이점은 조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외우는 법 계속 하고 있잖아요. 우리 저번 시간이었던 게 열중시학 대가리 박으면서 열중성대랑 혼수심해였죠. 혼수 상태면 굉장히 심각한 거잖아. 그래서 혼수심해,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요거 배웠죠. 그러면 이번에는 뭐냐면 대화해협 이거 외우시는 거야. 대화해현 뭐냐면 대륙지각은 화강암이야. 글씨가 좀 잘 안 보이죠? 이렇게. 해양지각은 뭐냐면요. 땡큐. 현무암질이에요. 잘 안 보이니까 여기다 쓸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새로운 땅이 생성된다. 마그마가 솟아올랐다. 라고 했을 때 현무암이든 화감암이든 마그마가 식어서 생기는 건데 차이점이 뭐냐면요. 대륙에 있잖아요. 그러면 바다에서 따뜻한 게 식는 거랑 대륙에서 식는 거랑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두 개 다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은 바다에서 마그마가 식을 때는 굉장히 빨리 식겠죠. 물이 있으니까. 그래서 현무암질이 됩니다. 그래서 보다 상대적으로 빨리 식었을 때 현무암질이 돼요. 빨리 식은 것, 식는 것, 식은 것, 빨리 맞춰봐. 식은 것, 식는 것, 식은 것. 식은 것. 오케이. 그러면 이때 빨리 식어서 그 광물의 분포가 뒤에 나오겠지만 어차피 몇 차이 안 나. 2.8이냐 3.0이냐 이 정도 차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밀도가 높아요. 밀도가 화강암질보다는 조금 더 높아요. 화강암질은 현무암질보다는 상대적으로 천천히 식은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현무암질이냐 화강암질이냐 이것도 시험에는 잘 안 나왔는데 밀도는 나왔어. 해양 지각이 대륙 지각보다 밀도가 더 크다. 요게 조금 더 중요해요. 나중에 뒤에서 지각 변동하면서 지진으로 인해서 섭입, 그 다음에 뭐 수렴, 충돌 이런 거 나오는데 두 지각이 만나면 밀도가 조금 더 낮은 게 아래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해양 지각이 조금 더 밀도가 높아서 아래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연관지어있기 때문에 해양 지각이 상대적으로 대륙 지각보다는 밀도가 높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해양 지각이 대륙 지각보다 밀도가 더 높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나머지는 시험 안 나올 것 같은데? 자, 외핵 볼게요. 외핵은 우리가 배웠던 게 얘네들은 P파, S파 하면서 배웠어요. 외핵은 액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핵은 고체.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살짝 배웠던 게 뭐냐면 얘가 액체로 되어 있으면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 대류 현상이 유도전류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유도전류에 의해서 지구자기장을 형성하더라. 유도전류가 왜 나왔냐면 구성 성분이 철이나 니켈이죠. 그럼 이거야. 금속 성분이 뺑글뺑글 돌면서 유도전류를 발생하는 거지. 그래서 지구자기장이 우리 우주선 같은 걸 방어해주고 있다. 우주 방사선 같은 걸 방어해주고 있다. 태양풍을 방어해주고 있다. 이런 거 하면서 중학교 때 배웠었어요. 그 다음에 어떤 게 또 나오냐면요. 깊이 들어갈수록 상태 변화. 그러면 내핵으로 갈수록 온도가 올라가는 거 알죠? 그래서 땅을 깊이 파면 팔수록 따뜻해진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온도가 높아지는 것 뿐만 아니라 우선 이것부터 하죠. 압력도 커져요. 그리고 방금 말한 밀도도 커져요. 요거 세 개가 다 커집니다. 그러면 여기 중에 나올 만한 거는 해양 지각이 대륙 지각보다 밀도가 더 크다. 이 정도? 나머지는 잘 안 나올 것 같아. 잘 안 물어보더라고. 상대적으로 출제 빈도가 낮아요. 그렇지만 혹시 몰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 내핵이 고체. 응. 그래서 피파 에스파 배우지 않았냐? 근데 엄청 뜨거운 거. 응. 고치야. 자, 그럼 우리가 뭐하러 직권을 배웠냐? 직권은 공간을 제공해주고 물질도 제공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온 것처럼 이거 밑줄 그어보자. 시험엔 안 나오지만 그냥 보기만 해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각 권의 상호작용이 제일 중요해요. 그럼 여기서는 그냥 이해만 하면 돼. 직권은 공간도 제공해주고요. 물질도 제공해줘요. 그리고 이게 직권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존재를 하죠. 그래서 이런 분포와 지형은 무엇인가 차이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변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기와 해수의 순환의 흐름에 영향을 줍니다. 어떤 느낌이냐면요. 북극과 남극의 지형의 차이로 인해서 순환에서 어려움이 생긴다라던가 이런 거. 그 다음에 풍화 침식. 그 다음에 해저 화산 등 이런 것들은 각 물질의 순환이라던가 이동에 영향을 주더라. 중요한 건
시험에 잘 안 나올 것 같아. 넘어갑니다. 생물권. 자, 생물권은요. 육지에 사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도 포함하고 있어요. 이 정도. 자, 외권 볼게요. 외권은요. 태양과 달의 작용. 자, 여기서 조금 볼 거는 거 뭐냐면요. 이거예요. 태양 에너지. 태양 에너지는 근원 에너지예요. 태양 에너지가 없으면 우리가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처음으로 무기물을 유기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작용을 광합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대기와 해수를 순환시키는 근원 에너지가 돼요. 여기 보면 지구자기장 있죠. 아까 지구자기장은 외핵이 돌면서 유도전류가 발생하면서 지구자기장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쌤이 여기 관련해가지고 영화 한 편을 잠깐만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고 다음 시간에. 자, 그러면 이 지구자기장은 여기 보면은 태양풍 이거 들어봤죠? 우주 방사선, 태양풍 이런 것들을 막아줘요. 그래서 우리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단원에서는 중요한 거는 딱히 없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여기에서 한 2문제 예상합니다. 이 상호작용이 제일 중요해요. 한 2문제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떤 식으로 공부하셔야 되냐면요. 예시를 통해서 어느 권과 어느 권 사이에 상호작용인지 맞추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예시 좀 볼게요. 여기 예시는 다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되게 쉬워요. 각 권을 그림으로 나타냈어요. 기권, 직권, 그 다음에 수권, 그 다음에 여기에 생물권. 지금 외권은 표시 안 돼 있고. 그러면 하나씩 볼게요. 먼저 가장 쉬운 거. 여기 보면 풍화, 침식, 화산 활동 한번 볼게요. 자, 화살표로 직접 표시하는 게 훨씬 더 기억이 오래 남기도 하거든요. 보여? 조금 더 굵게 쓸까? 바람과 비와 등등 이런 계산 현상에 의해서 풍화, 침식이 직권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풍화, 침식이라는 현상은 기권과 직권 사이의 상호작용이에요. 또 달리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권이 직권한테 영향을 준 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사막에 있는 모래가 날려서 황사 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면 어떤 권이 어떤 권한테 영향을 주는 거야? 직권이 기권한테. 황사. 그 다음에 또 하나. 화산이 폭발하여 화산가스가 번졌다. 뭐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그럼 어느 권이 어느 권에? 직권이 기권. 이런 식이요. 자, 그러면 직권과 관련된 것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 있는 게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거야. 식물의 뿌리가 자라면서 돌덩이 깨트려 조약돌 이거 알죠? 아무튼 그런 거 알죠? 바위 위에 식물이 자라요. 이끼 같은 것들이. 그게 조금씩 부식 같은 침식작용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 그런 돌덩이 같은 것들이 나중에 흙이 됩니다. 이런 것들도 풍화 침식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예시가 나오면 생물권이 직권한테 영향을 주었구나. 그 다음에 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는요. 화석연료가 잘 나와요. 글씨가 보이냐?
조금 더 옆에다 적을게요. 안 보이니까. 화, 석, 연료. 화석연료가 뭐요? 요즘에 고공행진을 달리고 있어요. 석유와 석탄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게 공룡 같은 그런 동물들이 썩어서 퇴적층에서 고온고열 받으면 석유, 그 다음에 식물들이 고온고열 받으면 석탄, 이런 식으로 배웠죠. 이런 것들도 형성된 것도 역시나 생물권이 직권한테 영향을 준 거다. 그럼 이거는 이런 예시가 나오면 생물권과 직권 사이에 서로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보면 풍화침식이 반복되어 있죠. 그러면 단순하게 풍화침식 이렇게 예시를 가볍게 주지 않고 안에 특정 사례를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풍화침식이 또 있어요. 자, 여기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이거야. 절벽인데 파도가 계속 치는 거야. 이게 절벽인데 파도가 계속 쳐. 그럼 여기만 계속 깎이겠죠. 그래서 실제로 목포 가면은요, 삿갓돌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이게 돌이요. 그러면 파도에서 여기만 깎이는 거야. 이렇게. 그럼 요것도 파도에서 풍화침식이 일어난 거야. 그 다음에 돌덩어리에 있던 특정 성분이 녹아서 염분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도 상호작용입니다. 동그라미 친 거 보여요? 땡큐. 자, 용해물질 제거 및 수분 공급 있죠. 식물들은 물이 있어야지만 생존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수분 공급. 그 다음에 용해물질 제거도 역시나 생물들이 합니다. 보통 주로 식물이 하죠, 식물이. 그 다음에 요거. 바다에 있는 물이 증발해서 거대한 구름이 되기도 하고 태풍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강수 증발. 또 기권에 있는 비가 내리기도 해요. 그러면 여기 기권하고 호흡권 광합성 요런 거예요. 호흡을 통하면 보통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죠. 그래서 생물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그러면 생물권과 기권의 상호작용. 그 다음에 광합성을 하면요,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하고 산소를 배출을 합니다. 그럼 이것도 역시나 생물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에요. 그러면 예시 한번 맞춰봐요. 석회 동굴은 어느 권 사이의 상호작용인가? 자, 동굴이니까 땅이겠네요. 그러면 직권이야. 직권, 수권. 그리고 석회 동굴은 물에 녹아서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수권. 그러면 이거 맞춰봐요. 이거 좀 잘 나와요. 적조 현상, 녹조 현상. 수권과 생물권. 플랑크톤 들어봤죠? 플랑크톤도 다 생물이니까. 자, 스스로 확인하기. 기권에서 기온의 일교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거. 그러면 가장 온도가 높이 올라가는 층이었죠. 그래서 가장 맨 위에 있는 층. 10권. 10권입니다. 이것도 기출 빈도가 높아요. 자, 여기도 한번 적어볼게요. 시험에다 나올 수 있는 생각으로. 그럼 이제 이런 거야. 이런 특정 명칭 있잖아요. 이런 특정 명칭을 주고 각 어느 건과 어느 건 사이에 상호작용인지 적어보시오라는 게 단답형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각 0.5점씩 이렇게.
자, 해식 동굴. 여기 보면 뭐라 적어졌냐? 파도에 의해서 동굴이 만들어졌다. 암석이 꺾여서. 그러면 무수권과 무수권? 수권 직권. 수권과 직권. 자, 호흡 나왔네요. 생물체들이 호흡을 해요. 아, 이런 것도 호흡이야. 뭐냐면 벼가 물에 잠겼어. 그러면 나중에는 벼가 썩잖아요. 왜 썩을까? 산소를 못 받아. 벼가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거야. 그래서 홍수가 나면은 벼에 물꼬라고 터거든. 물꼬를 터주는 게 좀 중요해요. 계속 잠겨서 숨을 못 쉬면 죽어. 자, 그러면 호흡이니까 생물권하고 땡큐. 생물권하고 기권. 자, 버섯바위 좀 신기하죠? 여기 보면 사막에 의해서 이거 뭐냐면 원래 이게 돌덩어리였어. 이렇게. 근데 이렇게 모래바람이 자꾸 치는 거야. 그러면 모래바람이 치는 거야. 모래바람. 모래? 빨리 맞춰봐. 모래시어, 모래예요. 사이시오. 모래바람? 응. 자, 그러면 바람이니까 어디야? 직권. 기권. 그다음에 바위니까 직권. 직권. 자, 유성. 유성은 무슨 권이야? 외권 기권. 땡큐. 외권과 기권입니다. 이거 적을 줄 알아야 돼요. 쉽죠? 자, 아니요, 이제 다 끝났어. 자, 그러면 수권과 직권에서 하는 거 예시로 가장 잘 나오는 게 있어요. 잘 나오는 예시도 같이 적으세요. 쓰나미. 그 다음에 생물권과 기권의 예시 또 하나는 뭐냐면 씨앗 날림을 뭐라고 그러지? 씨앗이나 포자 날림. 광합성도 있고. 그래서 그 뭐가 나오냐면은 광합성도 있어. 그 단풍나무 열매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나중에 열매 열리면 봐보세요. 단풍. 그다음에 광합성도 있어요. 풍매화 이런 거 들어보지 않았냐? 그런 거. 그다음에 기권, 직권 가장 대표적인 거 아까 했던 거. 화산활동. 화산재 막 날린다고 그랬잖아. 화산가스 이런 거. 황사. 그 다음에 외권, 기권. 아까 적었던 오존충도 있었고, 뭐였을까? 오로라도 있겠다. 외권이 그 밖에 있는 거 다 말하는 거예요. 열중샷 가리는 거. 그건 기권이고, 외권 하면 이제 우주와 상호작용하는 거. 여기까지. 고생하셨어요.